안녕하세요. 담당하고 담대하게 통일을 향한 과제를 짚어보는 통일 담당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최근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 선전, 선동 분야 담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충실한 확성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는데요. 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최근에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도 부쩍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북한 김정은 체제를 지탱시키고 있는 힘. 오늘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최윤서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서 씨는 대한민국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지금 3년 지나서 4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파릇파릇한 새내기. 네. 그죠?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이 다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신기해요.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연구원님은 국내 최초로 북한의 선전 선동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네. 북한의 선전 선동이다. 저는 선전하고 선동이 일단 비슷한 단어처럼 들리거든요. 의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사실 선전선동이라는 거는 소련에서 이제 레닌이 처음 얘기를 이렇게 규정을 따로 했고요. 네. 사실 선전선동이라기보다는 선전,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로파간다라는 말로 통칭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네, 북한에서는 이제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선전과 선동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특히 선전 중에서도 선동의 의미를 추가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에서 선전 사업이라고 하면 당 사상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수령의 어떤 사상이나 이론, 또 당의 정책이나 노선을 또 논리정연하게 전달하는 그런 행위이고요. 네. 선동이라고 하면 그 대중의 심금을 울려서 이들이 당 정책으로 직접 추동하도록 이끄는 그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 화면 같은 거 보면 유난히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영향이겠네요. 네, 그건 선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윤서 씨는 어때요? 그런 게 좀 익숙한 단어들인가요? 네, 뭐 강연회 학습해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계속 이제 모여서 세뇌받다 보니까 네, 거의 뭐 계속 듣던 얘기죠. 어른들은 실제 오시던데 그 이해가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저도. 네, 저희 또래는 안 올. 울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지금 왜? 자, 궁금한 게요.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뭐 시진핑, 뭐 푸틴 이런 사람들을 미화하고 굉장히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북한에서 하는 선전 선동 방식은 뭔가 좀 다른가요? 사실 북한에서 하는 선전선동의 방식이 굉장히 그 다른 사회주의 체제랑 많이 닮아 있어요. 소련의 스탈린이나 네. 중국의 마오쩌둥,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알바니아의 호자 뭐 이렇게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우상화 현상이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북한에서는 계속 오랜 기간 동안 3대에 걸쳐서 그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거기는 다 단계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우상하는 수준에 있어서도 굉장히 일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극단적이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우상화 교육을 받아봤다. 그 방송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어떤 누이거치 농장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딱 갔는데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직원이 나중에 알고 봤는데 배가 엄청 고플 때 그 누이거치 냄새를 맡으면 이제 그게 맛있는 냄새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배고프셨을까 막 이러면서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한국에 와서 막 책을 봤는데 일본인들 이러다 막 그 상어야 뭐지? 캐비어? 네. 이거 막 먹었다 하고 하니까. 근데 북한에서도 어릴 때는 믿었는데 나이 들고 나서는 안 믿어요. 나이 들면 지금도 어리거든요? 몇 살 때부터 안 믿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니까 막 13살, 4살 그때부터. 우리랑 똑같은 거야. 이거 중2 되면 부모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선동 기법이 있었고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좀 선전, 선동 방식이 좀 크게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정치 사업의 선전선동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아요. 일괄적인 형태로 일단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백제 혈통 강조하고. 네, 맞습니다. 뭐 지도자 우상화나 혹은 지도자의 업적이나 뭐 생애에 대한 학습하고요. 또 거기 뭐 새롭게 추가되는 뭐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 정책은 뭐고 우리가 이 정책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 방면에서 선전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하나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뭐 학습도 하고 뭐 길거리에 나가 보면 뭐 이렇게 길거리에도 걸려 있고 공연에도 활용되고 뭐 문학 작품이나 뭐 예술, 뭐 그림, 음악 뭐 거의 모든 모든데. 전범위에서 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 증가가 늘었으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그 휴대폰이나 그런 사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기존의 방식이 조금 멈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네. 선전 매체를 만드는 그런 방식도 영상물 제작이나 네. 이런 것도 더 이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제 웅장하고 화려하게 더 이제 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영상물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됐죠. 블록버스터화 된다. 네. 우리 윤서 씨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알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믿다가 그때쯤 맞아요. 한 고학년부터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다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윤서 씨는 그 변화 과정이 어땠습니까? 언제 딱 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선전선동이 멋지시다. 예를 들면 김일성이 뭐 나라를 강복했다 뭐 그런 것까지 의심하진 않았고요. 그런 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뭔가 자꾸 감사해라 하는데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되게 의문이었던 거죠. 친구들끼리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친구끼리는 그 막 나는 지금 이 정권이 싫어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 선생님 안 계시는 친구들끼리 있을 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러면 그 친구랑 아예 말을 안 했어요. 너무 제 분들은 왜 저런 이상한 말을 하지 좀 이런 느낌. 대놓고 말하면 누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네. 그렇다고 막 찬양하는 친구를 보면 쟤랑은 좀 이상해 좀 이러면서 아예 말을 안 근데 했어요. 뭔가 딱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처음 봤던 뭐 한국 드라마든지 어떤 딱 기억에 남는 첫 순간이 있어요? 의문을 품게 된 순간. 첫 순간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초등학교까지 그 선물이라는 걸 주거든요. 네. 그 제가 초등학교 때 김정은이 없어가지고 그 두 사람 그리고 김종수까지 그 세 사람 생일에 맞춰서 이제 선물을 줬는데 네.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그 북한에서 외화콩이라는 걸 내요. 그 콩을 주민들이 모아서 바치면 그거를 수출해서 이제 외화벌이 하거든요. 네. 근데 할머니가 외화콩 내시길래 제가 이따가 내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외화콩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외화콩을 내야 그거를 설탕을 사다가 너희 선물을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할머니가 콩 냈으니까 나 선물 받겠네 했는데 근데 선물 줄 때 이제 우리 뭐 원수님 사랑이다 이러니까 저거 할머니 콩 내서 받은 건데 좀 이런 느낌. 똑똑해. 그때 혹시 부모님 굉장히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그 엄마가 제가 어릴 때 탈북을 해서 이모가 저한테 이제 너는 다른 애들보다 더 그런 걸 지켜야 되는데 왜 이러냐. 엄마가 안 이러면서. 계셨어 탈북을 하셨어? 네, 저희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탈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무심결에 엄마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입장에서 깨어있는 시민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집안 말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최근에 북한에서 유튜브 채널을 좀 많이 개설을 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가짜라는 거 알면서도 코미디 영화처럼 봤어요. 근데 구글이 결국 폐쇄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 보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북한은 왜 이런 채널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그 선전선동이 반드시 뭐 누군가에 얼마나 뭐 동화되고 믿고 이런 거는 물론 그 효과 측면에서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만드는 사람 측면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선전선동물이 예전부터 계속돼 왔고 이게 어쨌거나 북한에서 또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미 자리가 잡은 거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슬로건을 연구했는데 이제 슬로건이 북한 선전선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슬로건의 뭐 의미를 누군가가 직접 믿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뭐 동의해서 뭐 그게 효과가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자본주의 우리 사회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기업이 제품에 대한 어떤 뭐 슬로건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을 때 이제 성공을 하고 또 그게 이제 구매로 이어져서 그 제품을 많이 이제 판매하게 됐을 때 이제 성공한 선전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나이키의 Just Do It
담당이라는 슬로건이 있으면 그 슬로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뭐 심도 있게 고민을 한다거나 아 이거를 왜 믿지? 아니면 뭐 이게 좀 나는 여기 동의하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아요. 브랜드 이미지죠. 네, 그냥 그게 그 자체로 저스트 두 잇 보면 이거 나이키인데 나도 알고 있고 북한으로 대입을 하면 거의 뭐 모든 데에서 슬로건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정권에 대해서 특별한 비판이 크게 없이 어쨌거나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전선동이 성공하고 있다. 또 효과가 있다라고. 자, 들을수록 흥미진진한 북한의 선전선동.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재미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연구원인 최윤선님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통일 담당.